아일랜드 의대생들이 한국 유학에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 명의 외국인 학생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놀라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신기한 듯 두리번거리고 있는데요. 한 외국인 학생은 아예 바닥에 누워 높은 도서관 진열함을 카메라로 찍고 있었고, 같이 온 일부 학생들은 무슨 일인지 실갱이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외국인 학생들에게 다짜고짜 손을 올리며 외국인 학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는데요. 한 외국인 학생은 그런 젊은 한국인 남성의 행동에 도서관을 뛰쳐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리아나 메리 케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아일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 중 하나로 의학학부인 트리니티 의료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대 의료 분야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임상 실습에 초점을 맞춰 체계적인 의료 교육 프로그램을 받으며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기 위해 실력을 향상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품질과 교육적 우수성으로 매우 유명하죠.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광범위한 기회와 전문적인 지식을 늘 제공해주는 멋진 대학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대학교 교수님께서 실전 경험과 선진화된 의료기술을 배울 좋은 기회가 있다며 한국으로 갈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17명만 참여가 가능하니 신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의 해외 실습 한국행 이야기에 저를 포함한 제 친구들은 사실 의아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K-파프로 유명한 것은 알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저희 학교에서 한국까지 가서 의료기술을 배워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들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고, 저희는 교수님에게 한국의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선진화되어 있다며 직접 가서 경험해보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태어나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보지 않았던 저는 이 기회에 여행도 하는 겸해서 친구들과 다 같이 한국으로 가자고 했고, 그렇게 저희는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에서 13시간이 걸리는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학교의 배려로 더블린 공항과 인천 공항 사이의 직항 비행 노선을 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수님과 우리는 인천 공항에 도착하였고, 인천 공항에 내리자마자 하나같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인천 공항에서 짐을 찾기 위해 수화물 벨트 쪽으로 걸어 나갔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서 놀랐습니다. 저희 아일랜드 더블린 공항의 수화물 벨트는 한국 인천 공항의 수화물 벨트 절반의 절반 크기도 안 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짐을 찾고 공항을 나오면서도 저희 모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공항의 압도적인 현대감과 웅장함에 감탄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을 여러 번 다녀보셔서 이런 모습이 익숙한 듯 우리를 인솔해 주셨고, 공항 푸드코너에 가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이동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을 따라 저희는 공항 푸드코너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저희에게 저기 보라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 친구가 가리키고 있던 것은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던 웬 로봇이었는데요. 로봇을 보고 저와 친구들은 너무 신기해서 다가갔고, 휴대폰을 꺼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진부터 찍기 바빴습니다. 교수님께 이 로봇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물어봤죠. 교수님은 공항에서 사람을 대신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로봇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로봇은 여행자들에게 공항 안내 서비스, 출입국 절차, 탑승구 위치, 수화물 수령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수화물을 운송하는 역할이나 공항 보안과 안전 관련한 일을 하는 로봇부터 여행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한국의 날씨나 편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IT 관련 기술에서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본 적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발전된 기술들을 눈으로 보고 나니 더욱 실감나는 것 같았습니다. 푸드코너에는 저희 같은 여행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한식과 중식, 그리고 양식, 일식, 분식까지 여러 국가의 음식들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햄버거와 피자, 샌드위치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저희에게 간단하게 허기만 없앨 수 있는 메뉴로 식사하고, 진짜 한국 음식은 공항을 나가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저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선택해 허기를 달랬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주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같은 편 테이블에서 엄마와 딸로 보이는 한 부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어딘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부녀가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휴대폰과 가방을 그대로 둔 채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자 다들 경악하며 누가 가방과 휴대폰을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저렇게 테이블에 그냥 두고 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부녀가 앉아있던 테이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지만 가방과 휴대폰에 관심을 가지거나 훔치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일랜드였다면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가방은 물론 휴대폰도 사라졌을 테니까요. 친구들과 제가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자 교수님께서는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런 시민의식은 우리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덧붙이셨죠.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숙소로 향했습니다. 교수님에게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더니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호텔에 묵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서울이 한국의 수도이자 굉장히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라며 도착하면 깜짝 놀랄 거라고 호언장담하셨죠. 공항처럼 첨단 시설이 많은 도시겠거니 하고 생각하며 저희는 버스를 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지낼 호텔 근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게 무슨 호텔이냐며 우리가 지낼 호텔이 여기가 맞는지 교수님에게 물었죠. 그 모습에 교수님은 슬쩍 웃으시며 맞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건물 안에서 한국인 직원분이 나와 저희를 안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내게 된 호텔은 종로 북촌에 위치한 청현제라는 한옥 호텔이었는데 저희가 상상했던 현대적인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은 단층짜리로 아담하게 보였고 모두 나무로 지어진 옛날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호텔 직원분은 여기가 1936년에 한국의 전통 한옥 건축 기법으로 지어졌으며 자연 친화적 소재로만 지어졌다고 했죠. 그렇게 호텔 안으로 들어갔는데 은은하게 풍겨오는 나무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객실 안에 있는 침대와 가구들도 모두 예스러운 전통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서인지 차분하고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바닥에서 온기가 느껴진다는 것이었죠. 저희를 객실로 안내해 주었던 호텔 직원분은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인 온돌은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하여 방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방식은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 방식이라고 했는데 어찌나 공기가 훈훈하던지 저희 친구들은 그대로 바닥에 누워 따뜻한 온기를 만끽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기도 했고 공항에서 간단하게 식사까지 하고 왔더니 노곤노곤해져 잠이 왔습니다. 그렇게 저와 제 친구들은 금방 잠이 들어버렸고 잠깐 눈만 붙인다고 했었는데 깨어보니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교수님과 저희는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떤 걸 먹을 건지 물어보니 교수님은 한국에 오면 빼놓지 않고 먹는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삼겹살은 한국식 바베큐라고 하셨죠. 우리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고기라는 소리에 그저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동대문에 있는 어느 삼겹살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고기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친구들과 저는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당황했습니다. 테이블마다 가운데에 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교수님은 한국 고깃집은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며 테이블 위에서 바로 구워 먹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저희 아일랜드에서는 고기를 한쪽에서 굽고 다 구워지면 접시에 담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렇게 직접 생고기를 테이블 위에서 바로 구워 먹는 방식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순간 식당 직원분이 저희 테이블에 각종 반찬들과 삼겹살, 그리고 야채 등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불판 위에 손바닥을 대시더니 바로 고기를 불판에 올려 굽기 시작하셨죠. 굽고 있는 고기 밑으로 김치와 콩나물, 그리고 마늘까지 잔뜩 올렸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빨리 먹고 싶다는 생각에 눈을 떼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노릇노릇 구워지자 직원분은 저희 접시에 고기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영어로 야채와 함께 싸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시며 직접 고기를 상추에 올려 싸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음식을 입에 넣어 먹기 시작했는데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몰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 역시 삼겹살을 먹어보더니 박수를 치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왜 교수님이 한국에 오시면 삼겹살을 꼭 먹는다고 하셨는지 단번에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직원분이 다가오시더니 교수님께 밥을 볶아드려도 되겠냐고 물으셨습니다. 배부른 상태였기에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교수님께 말씀드렸죠. 교수님은 그런 저희를 보고 웃으시며 직원분에게 5공기만 볶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삼겹살을 먹고 밥을 안 볶아 먹으면 그건 삼겹살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하셨죠. 직원분은 불판에 밥을 넣고 남은 삼겹살과 여러 가지 야채를 넣어 볶기 시작했습니다. 다 볶아진 밥을 교수님은 저희에게 얼른 한 입씩 먹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배가 불렀지만 한 입만 먹어보자는 생각에 먹게 되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묻지 말고 먹어보라고 하고는 계속 입에 밥을 떠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교수님은 마구 웃으시며 그럴 줄 알았다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고 저와 제 친구들은 이미 배가 불렀음에도 불판에 있던 밥을 남김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소화도 시킬 겸 동대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한참 걸으며 한국의 높은 건물들과 현대적인 모습에 놀라고 있을 무렵이었죠. 멀리서 저희 숙소와 비슷한 건물이 보였고 놀랍게도 그 건물은 교차로 중앙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건축물을 가리키며 흥인지문이라고 하셨고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국보이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일랜드에도 오래된 건축물이 많긴 하지만 한국처럼 잘 관리하고 보존하지 못해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확실히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관리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엄청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교수님과 함께 강남에 있는 연세대학교 미래의학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교육과 연구, 임상실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대학 프로그램은 매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으며 최신 의학 지식과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실습 기회를 제공받아 한국 학생들과 함께 의료 지식을 배울 수 있었고 실습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한국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는 그 친구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를 낸 이유는 의학 서적을 보고 싶은데 이곳 근처에서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었기 때문이죠. 그 친구는 여기서 가까운 강남구청역 쪽으로 가면 책을 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 동안 읽어봐야겠다 싶어 역사 안에 도서관이 있는 거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지하철역 안에 책을 대여하는 자판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제가 외국인이라서 장난을 치는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왜 장난을 치냐며 화를 냈죠. 한국인 친구는 당황하더니 같이 가보자고 했고 저는 교수님께 말씀드린 후 친구와 함께 강남구청역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너무 놀라고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말 지하철 역사 안에 책을 대여해주는 자판기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 친구의 두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일랜드에는 이런 게 없으니 장난치는 줄 알아서 화낸 거라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인 친구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고 저를 스마트 도서관 책 자판기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친구의 추천을 받아 책 한 권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책을 빌리거나 구매하려면 도서 대여점이나 도서관을 멀리서 찾아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책 자판기가 있다니 얼마나 편리할까 생각하며 한국의 시스템이 부러웠습니다. 저희는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좋았던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가끔 교수님을 뵐 때마다 한국에 또 언제 가냐고 묻곤 한답니다. 교수님은 웃으시며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기면 꼭 알려주겠다며 학업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꿈과 기회의 나라입니다.